계약직 주제에 감히 우리 아이를 건드려요? 박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28살 신입교사 이서연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 손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3월의 봄바람이 신성고등학교 교정을 스치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실어 나르던 그날, 이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문을 처음 밟았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드디어 꿈꿔왔던 교단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언젠가는 정식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서연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10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서연과 동생을 키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보며 서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서연아, 공부는 포기해도 돼.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꼭 선생님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서연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했고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몇 년간 고생했어요. 비록 정식 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계약직으로라도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선배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년의 여교사가 친근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 오셨군요. 저는 3학년 부장 김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2학년 학부모들이 말이죠. 김미숙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조언했어요. 그 중에서도 박미경 씨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학부모 회장이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학년 5반 교실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국어를 담당하게 된 이서연 선생님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 아이들도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연은 교실을 둘러보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박지우라는 이름표를 단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삐딱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할 거예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만은 달랐습니다. 책을 펼치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교과서 17페이지를 펼쳐보자.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거 중요해요? 지우가 건방진 말투로 대답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모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서연이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그래요?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학급 일지를 작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 선생님, 첫 수업 어땠어요? 옆자리 선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착해 보여요. 다만 한 명 정도 좀 어려운 아이가 있긴 하지만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혹시 박지우 학생인가요? 선배 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아이 어머니가 학부모 회장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예전에 다른 선생님도 그 아이 때문에 고생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첫날이 끝났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선생님이 되자. 특히 지우 같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 이서연이 신성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미경이라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42살의 박미경은 건설회사 사장인 남편 덕분에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학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였죠. 학부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저희 같은 학부모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미경이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남편 회사에서는 학교에 매년 상당한 기부금을 내고 있었죠. 미경의 한마디에 다른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그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교사들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미경의 아들 박지우는 엄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여겼죠.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쉬는 시간, 지우가 반 친구들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내 가방 정리해 놓으라고. 왜 우리가 해야 해? 한 학생이 반발했어요. 뭐라고? 너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지우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우와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 회장인 그의 어머니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우의 부당한 요구를 참고 견뎠어요. 서연은 며칠간 지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딴짓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주의를 주면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죠. 지우야, 숙제는 왜 안 해왔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까먹었어요. 그거 중요해요? 지우가 무례하게 대답했어요. 숙제는 복습을 위해서 중요한 거야. 다음엔 꼭 해오자. 서연이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불량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일러 바쳐야겠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학부모에게 일러 바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서연은 복도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우가 반 친구 한 명을 화장실 구석으로 몰고 가서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망친다고. 앞으로 조심해. 알겠어? 지우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이민호라는 학생이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죠.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당장 그만해.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왜 끼어들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지우가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학생부실로 가자.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학생부실에서 서연은 지우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우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봐.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만 혼내세요? 민호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요. 그게 사실이니? 서연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저만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지우야,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어. 선생님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경이었어요. 목소리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우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애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묻어났어요. 서연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학생부까지 데려가셨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선생님, 우리 지우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미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요? 왜 유독 우리 아이만 문제 삼으시는 거죠? 미경이 의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억울함을 참으며 답했어요. 공정하게요? 웃기네요. 내일 학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이 협박조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선배 교사들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상대였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미경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어제 전화 통화 때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교장 옆에는 교감과 학생부장도 함께 있었어요. 이서연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미경은 서연을 쳐다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지우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셨는지 정확히 들어보고 싶네요. 애가 밤새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침착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어요. 지우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걸 직접 목격했고 학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적절한 지도라고요?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범죄자 취급하셨다는 거네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올바른 교육이라고요? 계약직 선생님이 감히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교장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계약직이라는 말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만 체육관 리모델링에 5천만 원, 도서관 확충에 3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시나 봐요. 제가 한마디 하면 학교 정책이 바뀌는 거 아세요?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박 여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하지만 미경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신입이라 모르시겠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들과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특히 우리 같은 학부모들 말이에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어요.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이상적이시네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여기는 이상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간단해요. 우리 지우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사과문을 보내세요. 미경이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황당했습니다.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올바른 교육을 했을 뿐이에요. 올바른 교육이라고요? 미경이 비웃었어요. 선생님,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는 제가 지배하는 학교예요. 회의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지만 미경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생님, 계약직이시죠? 내년에도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청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골적인 해고 위협이었어요. 서연은 교장실을 나오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고 위협받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점심시간 김미숙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서연 선생님, 박 여사님이랑 부딪히셨다면서요? 조심하세요. 그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박 여사님 아들을 제대로 지도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죠. 결국 그분이 직접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그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게 됐어요. 김미숙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서연이 놀랐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몇 명 그렇게 됐어요. 그분 남편이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의원이랑도 친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랑도 연줄이 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 막막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세요. 박 여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지우한테는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김미숙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호 같은 아이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꿈꿔왔던 교직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죠. 4월 말 학부모 참관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수업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박미경과의 갈등 이후 학급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지우는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딴짓을 하고 서연의 지시를 무시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죠. 특히 민호는 더욱 소극적이 되었고 지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또 민호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서연에게 몰래 알려줬어요.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를 다시 지도하면 또 박미경이 나타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롭힘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참관일 당일 오전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몰려온 거였죠. 특히 박미경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뒷자리에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구나. 미경이 다른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죠.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지만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걸까? 너무 젊어 보이는데 경험이 있을까?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수업이 중반쯤 지났을 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미경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정말 모두 똑같이 대해도 되는 건가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우 말로는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선생님께서 유독 우리 애만 문제 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서연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미경이 말을 끊었어요. 공정하게요? 그럼 우리 애만 학생부실에 불러서 혼낸 건 공정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미경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아이들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우리 때와는 다르게 가르치셔야 해요. 서연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렸어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시선들은 대부분 적대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한다고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학부모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 아세요? 학교 발전 기금, 각종 후원금, 봉사활동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 싶어요. 또 다른 학부모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단지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올바른 교육이라고요? 미경이 비웃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억압하는 게 올바른 교육인가요? 아이들의 개성을 무시하는 게 올바른 교육인가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식이면 다음 학기에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미경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구석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으며 걸음걸이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맨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수업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셨지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일어서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아우라를 느꼈나 봅니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 위에 서서 연설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미경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을 몰아세우던 기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노인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의 시선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조차 깜짝 놀라며 그분을 바라봤죠. 손녀라고 하시는데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나 하고 말이죠. 박미경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학부모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조용히 지켜보러 왔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함과 동시에 남다른 품격이 묻어났어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다른 학부모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실망스럽네요. 노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서연을 공격하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녀라고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 할아버지시겠네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박미경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정현도. 그 이름은 미경의 남편이 거래하고 있는 최대 고객사인 대한그룹의 회장 이름이었거든요. 미경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회사가 대한그룹과 어떤 관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그룹의 발주를 받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을 몰아세우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경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 역시 당황스러워하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현도 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일까요? 손녀를 지켜보니 참 기특하더군요.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려 애쓰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어린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인 미경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움츠러든 모습만 남았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걸 배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오 회장의 말에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이었죠. 다른 학부모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현도 회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던 학부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특히 박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실망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어요. 특히 박 여사님, 당신의 남편 회사와 저희 대한그룹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에 계획된 대형 쇼핑몰 건설까지 말이에요. 미경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회사는 대한그룹의 주요 협력업체였고
현재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업 관계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회장이 모든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격을 기르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어떤가요? 권력으로 교사를 위협하고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위엄과 카리스마 앞에서 모두가 압도당한 것이었죠. 특히 지우 학생.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엄하지만 따뜻했어요.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았죠. 그동안 엄마의 권력에 의존해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진정한 리더는 권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란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이 교육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했고요.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례했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 무례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 말에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다시 한번 모든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교사를 존중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수업 되세요. 그분이 교실을 나가자 남은 학부모들은 서로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모두 당황스러워했죠. 교실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참관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현도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별도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학교 운영 방침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학교에 지원해온 막대한 기부금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어요. 저는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늘리는 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개선이 아닌 교육 본질의 회복을 요구한 거였죠. 학교 측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교육청에도 연락이 갔고 신성고등학교를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우선 학부모 간섭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또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사도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고, 학부모의 이해 제기가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교장이 전체 교사회의에서 발표했어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학교 말입니다. 서연 같은 신입 교사들도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였어요. 더 이상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교육할 필요가 없어졌죠. 박미경은 그 후로 학교의 얼굴을 제대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한때 학교를 좌지우지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도 예전처럼 군림하지 않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지우에게서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죠. 선생님, 민호가 수학 문제를 어려워해요.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어느 날 지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호를 괴롭히던 아이가 이제는 도와주려고 하다니 말이에요. 물론이지. 친구를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미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서연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죠.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경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우리 지우가 많이 변했죠? 집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생도 잘 챙기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요. 미경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따르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없었죠.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현도 회장이 서연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회장은 서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놀라셨죠? 사실 당신과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그럼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저에게는 실제로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슬퍼졌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아이도 교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교육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서연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든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교사가 되어주세요. 회장의 말에 서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서연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규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이었어요. 계약직에서 정식 교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손에 쥔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며 서연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꿈꿔왔던 정식 교사가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새 학기 첫 교무회의에서 교장은 지난 학기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우리 학교가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호를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서연의 새로운 학급에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박지우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선생님, 오늘 청소 당번인데 제가 좀 더 일찍 와서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어.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무엇보다 지우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호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죠. 예전에 괴롭혔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말이에요. 선생님,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서연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죠. 친구들도 괴롭히고 선생님께도 무례하게 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만 보자. 서연이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는 분명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어. 이미 많이 변했잖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박미경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도 교사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서연 선생님,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 상담날, 미경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지우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우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조금의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경은 이제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과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회 날 서연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정현도 회장이 관람석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학교를 조용히 후원하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운동회 마무리 시간에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생님도 사랑해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교사의 역할이니까. 정현도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빛이 나는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에는 따뜻한 가을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당당한 교사가 되었어요. 어떤 권위에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 말이죠. 신성고등학교는 이제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정현도 회장의 도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연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심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몇 년 후 서연의 제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히 지우의 편지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교육학과 학생이에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교육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었죠. 정현도 회장도 말씀하셨듯이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도 그 책임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날이면 서연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할 거예요.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